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 순간 오히려 미친 듯이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절대 팔지 말라, 일찍 팔지 말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맞지만 이미 또 맥쿼리에서 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24만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20만원으로서 굉장히 또 공격적인 목표가 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게 지금 최근에도 이제 논란이라 해야 될 건 없고 이슈가 됐던 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최근 이제 뭐였다? 시티그룹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목표 주가 20만원에다가 이제 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3배까지 예상하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솔직하게 빠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CES에서 한다. 엔비디아가 삼성반도체 전시장을 방문을 하면서 했다고요? 이런 약식 미팅을 했다라고 하죠.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 이제 젠슨항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세대 이제 GPU 루빈에 대한 부분 올해 중으로 또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다? 공급망에 대한 걱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HBM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였거든요. 실질적인 루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반도체, 블레벨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이 더 고성능 시리즈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많은 HBM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망 부족 현상이 다가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지금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 뭐다? 이번 이 삼성전자 이번 미팅을 통해서도 HBM4 공급의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 즉 이거 역시도 삼성전자의 실적을 더 보다 빠르게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라고 봐야겠죠. 특히나 이것만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이미 컨센서스를 넘어설 거라는 기대감이 이건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미 생겼는데 내일 뭐예요? 내일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했더니 이 기대감이 사실이야. 사실인데 아까 HBM에 대한 4에 대한 이 오히려 기대도 생기는 추세에다가 뭐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랑 당장 하겠다? 서버용 디렉감도 70%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70%올 한 해만 70% 올린다는 거는 이게 지금이 70%가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디램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더 증가냐에 따라서 디램에 대한 수요가 더 얼마나 증가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70%가 끝이 아니라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다가온 게 뭐다? 3분기가 아니죠. 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얘가 피크를 찍고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은 피크를 향해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24만원이라는 이 목표 가격에 굉장히 환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1조 7천억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어쨌든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다시 했습니까?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로 강하게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엄청 대량 매수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이탈 나왔던 물량 대비해서 대량 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목표 가격 상승과 함께 매수세가 나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시장에서 목표가 상향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분위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건 있어요. 삼성전자를 팔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지금도 잘하면 조정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게 당장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뭐 때문에 나왔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장 내일이면요. 선물 옵션, 옵션 만기, 선물 만기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에 따라 가지고 옵션 만기일의 여파로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제 옵션 만기를 보면은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게 어제죠. 그래서 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이 가격은 올라간다 라는 게 뭐에 대한 여파를 했습니까? 이제 숏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빠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제일 비중 크겠죠. 그래서 빠질 거다 베팅했던 것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숏을 청산하다 보니까 숏을 청산하려면 뭐 해야 된다? 롱에 대한 포지션을 하나 더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롱에 대한 포지션이 잡으면서 숏커버 현상이 들어오면서 지수는 오르고 뭐 했다? 미결제 약정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어제 동시에 삼성전자를 매도함으로써 이런 이 균형 포지션을 맞췄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가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빠지면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순간 급등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외국인이 이제 옵션에 대해 가지고 어제 청산하지 못한 걸 오늘 이제 하루 앞두고 급격하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간 눌렸더니 뭐 하기 시작한다. 숏에 대한 부분이 숏이 아니죠. 미결제 약정이 순간 급증하면서 순간 무너지는 구간이 나오죠.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고 하면은 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나와버리니까 이 뭐한다. 이제는 진짜 고점을 찍고 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특정 뭐 주체들이 뭐예요? 숏에 베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이게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하니까 바로 막판까지 뭐 해버린다. 다이렉트 다시 한번 숏 청산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한 흐름이 오늘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이 주도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옵션에 대한 선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어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신규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예요. 왜? 당장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 포지션을 잡는 게 리스크고 또 동시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뭐 해놨어요? 숏을 청산을 했죠. 숏을 청산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롱을 같이 매수해야 돼요. 숏 청산하려면 롱을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급락이 나버린다. 삼성전자가 하락을 함으로써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 급락이 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선 뭐다? 이 추가 하락이 기존에 들고 있던 숏에 대한 부분이 이익으로 더 크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롱에 대한 포지션으로서 청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커버를 했기 때문에 뭐한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뭐 하는 게 좋다? 지금 현재장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받쳐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보합권이라 봐야겠죠. 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는 상태에서 뭐한다? 외국인이 현물 매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현물 매수로서 어느 정도 지켜주는 구간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외국인이 방어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방어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내일이면 당장 옵션 만기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거고요. 실적 발표 이후엔 더 크게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방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팔면 안 돼요. 왜? 목표가가 24만 원이라고 했어요. 24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 기대치에 대한 부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 절대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럼 지금보다야 10%가 되었던 20%가 되었던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거라는 건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 가격에 대한 리포터들이 나오죠. 그 리포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무슨 목표 가격을 1개월 뒤를 잡는 게 아니에요. 통상은 정말 짧게 6개월을 전망하고요. 보통은 이제 12개월이라 해서 1년을 보고 전망을 해놓고 목표가를 잡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집어넣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3%씩만 올라가도 한 달이면 이미 목표 가격 한 달, 사실 거래일로는 20거래일이겠죠? 그래서 한 달이면은 목표 주가 24만원 돌파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외국인이 뭐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옵션 만기를 두고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거지. 지금 시장의 제일 큰 문제, 여기서 지금 빠졌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이라 적혀있고 검은색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개인들의 신용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더 이상 삼성전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현재 외국인의 포지션이 그동안 어땠어요? 주가를 여기서 끌어올려놨어요. 여기서. 그리고 크게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가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외국인들이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죠. 신용을 써서. 그럼 지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걸 단기간에 목표가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외국인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번다. 여기서 신용 물약을 이빠이 사들었던 개인이 돈을 버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좋아할 리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개인들 신용을 한 번은 흔들어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이렉트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공격적인 상승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너무 간단해요. 옵션 만기를 이제 앞두고 나서는 이런 리스크로스에 대한 해지 방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된다?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얘기하는 강한 상승 시그널 이겁니다. 미체결 약정이 증가한다는 거는 미체결 약정이 숏에 대한 베팅인지 롱에 대한 베팅인지 확인할 수 없어요. 새로운 신규 계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까지 이 롱에 대한 포지션을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에 베팅하는 게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물 매수까지 들어온다. 근데 이게 단발로 끝나면 안 돼요. 보통 3에서 5일간 연속적인 순매수가 큰 자금 크게 들어와 줘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고 제일 큰 것,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아무리 안 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의 강한 상승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상승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는, 여기 추가적으로 소부장, 반도체 장비들도 같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신호는 별게 없습니다. 선물에서 롱에 대한 포지션이 급격하게 증가하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는가. 마지막으로 이 매수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느냐.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SK하이닉스는 빠진다라고 하면은, 얘가 악재가 없음에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발성으로서 올라가는 척 하는 거지 시장이 그렇게 같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신호가 동시에 나왔을 때 뭐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 24만 원까지도 정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